그러니까 성가대 라이브 레코딩 테크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예, 예, 오세요. 아, 오시면 그 지하에 홀이 뭐죠? 호산나 홀로 오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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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습니다. 네. 어, 이게 찬양팀과 성가대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레코딩의 방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10시 반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레코딩 테크닉을 마스터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 불타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교회에서 엔지니어세요, 다들?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 그러면 레코딩에 뭐 크든 작든 레코딩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멀티트랙으로 녹음한다. 이런 교회들이 좀 많아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에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멀티 레코딩을 해서 녹음을 해서 그걸 다시 믹싱을 해서 뭐 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레코더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간편해지고 케이블 하나로 녹음이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싸지고 하니까 점점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찬양팀하고 성가대를 녹음해서 그거를 뭐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또는 심지어 그 매주 녹음한 걸 스튜디오로 들고 가서 믹싱해서 그거를 뭐 다른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 워낙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엔 성가대만 생각했어요. 성가대만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 시간 안에 찬양팀으로 이제 그 영역에 넘어가면 이 범위가 잠깐만 그러면 드럼에 마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고 스너에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일단 찬양팀이라고 했을 때 그 밴드 영역 부분을 일단 제가 그 약간 스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위주로 좀 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이제 뭐 질문들을 좀 받아서 필요하신 것들 제가 작업실에서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원래 그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엔지니어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음향 엔지니어를. 그래서 처음에 제 일은 녹음실에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레코딩 엔지니어예요. 레코딩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들 이제 건너 뭐 영화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두루두루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시간 동안 고민하는 부분이 레코딩 엔지니어로서의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밸런스 맞추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레코딩에 관한 것들, 뭐 소스를 마이킹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녹음하고 하는 것들을 시범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레코딩 이후의 작업일 것 같은데 레코딩 이전에 성과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마이킹이라든가 마이크 셀렉션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가지 선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후작업을 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몇 가지 이제 녹음 파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뭘 알고 싶으세요? 예. 네. 네, 찬양팀 위주로. 찬양팀에서 어떤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까요? 본인 같은 경우. 모니터링 그 싱어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쪽으로 악기벨 그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범 보여서 하면 제일 좋은데 아마 고음은 이게 어렵다니까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줘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레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 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의 레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후작업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믹싱이라든가 다른 마스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또 워크숍 같은 것도 하기도 하는데 레코딩을 하는 마이킹과 그 레코더의 부분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그 장비 싸움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전달하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좀 엔지니어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이후의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시간이 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또 혹시 다른 거 질문 내가 요기 좀 궁금해요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뭘 궁금해 하시는지. 네. 파이어든 오케스트라는 네. 어떤 걸 인지가 원하는 디자인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한정적인 채널이나 그냥 있는 마이크들로 근데 원하는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마이킹의 위치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대형 교회들은 하우스랑 방송이랑 따로 믹스를 하겠지만은 혼자서 해야 될 때 이제 그런 레벨 차이에 대한 마스터링이나 그런 부분들이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온 거고요. 약간의 이제 짧게 오버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는 자주 이제 그런 걸 해보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큰 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가대와 다른 녹음들이 어떻게 된다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쭉.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가대와 찬양팀 레코딩을 잘할 수 있나요? 노래를 잘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장비를 다루고 이렇게 장비가 고급화되고 뭔가 하이 퀄리티가 되잖아요. 이 음향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래의 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에서 소리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원래 제 목소리보다 아무리 좋은 마이크 음향을 써도 더 좋아지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변형이 생긴 거예요, 변형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막 성가대 막 하다가 장비를 싹 바꿨더니 갑자기 성가대가 노래를 못해. 성가대가 불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혹시 성가대 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왜 그럴까요? 잘 들리는 거죠. 그전에는 뿌옇게 들리다가 이렇게 어둡게 들리다가 장비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지고 섬세해지고
마이크가 좋아지고 막 상황이 좋아지니까 더군다나 막 벽돌로 된 데서 하다가 뒤에 흡음판 놓고 마이크 가까이 주고 좋은 콘솔 놓고 하니까 소리가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는 거죠. 예,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그냥 아직도 심지어 교회 데스크탑에 있는 오디오 인풋에다 바로 녹음하는 교회가 아직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만큼 소리가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좋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찌그러지는 게 느껴지는 거 말고 기대감이 적고 어쨌든 이게 뭉쳐있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음향에서 장비가 바꿔지고 좋아질수록 드러나는 건 어쨌든 더 정교하게 소리가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좋은 마이크를 냈더니 소리가 더 좋아진다는 아니에요. 더 잘 들린, 선명하게 잘 들린다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가 되냐면 그걸 도로 감춰야 돼요. 그러니까 싱어들이 한 10명 쓰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TV에서 봤던 공연들하고 교회 예배를 비교해 보세요. 밴드가 있고 드럼, 베이스, 기타, 기타가 둘, 건반도 둘, 셋, 메인 싱어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고 보조 싱어가 같이 하는 싱어가 뭐 많으면 10명, 적으면 2-3명 있단 말이죠. 그 동시에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뒤에 합창단이 서요. 그리고 이쪽에 회중이 같이 불러요. 근데 회중들은 이 소리가 다 잘 들리게 원해요. 이렇게 되는 공연이 교회에 말고 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특히 모니터링에 있어서 싱어들이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안 들려야 정상이에요. 걔가 저거 너무 잘 들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좀 모니터에. 싱어는 둘만 같은 모니터를 써도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뭐 1대1로 다룰 수도 있고 인이어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불가능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다들. 저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끔가다 요청이 와요.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어떻게 교회가 덱트랙을 쓰고 있어. 이렇게 거기에 오케스트라 30명 해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많아 보이지만 화성은 많아야 7개예요. 그죠? 근데 밴드 악기라는 거는 타악기도 다 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반 뭐 세 손가락 하나씩만 써도 6개 화음이 나오죠. 뭐 4개, 3개. 거기에 건반은 2적에 더 치죠. 기타 치죠. 싱어들이 또 다른 화음을 내죠. 피치가 다른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의 12음정 정도의 화음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믹싱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화성의 수가 뭐 모차르트가 9개였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화성의 수가 저 같은 경우는 한 5개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들릴 것 같아요. 5개까지는. 근데 보통 3개에서 4개를 넘어가면 화성을 다 인지를 못한대요. 그건 이제 제가 들은 얘기니까. 밴드가 나오고 오케스트라 나오고 성가대 나오고 싱어들이 화성을 하고 하는 것들을 회중이 같이 찬양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들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갔더니 잘 들리던데요. 딱 중요한 몇 가지만 잘 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라이브 음향을 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인공이 누군지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공이 누구냐 해서 인도자가 주인공이면 일단 그 사람은 또렷하게 잘 들려야 돼요. 뭐 그 사람이 실력이 어떻든지 그거는 별개 문제죠. 일단 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그 주인공을 기준으로 밑으로 이렇게 쭉 쌓아줘야 돼요. 보통 의 경우 자기의 취향에 따라 제가 믹싱을 시켜보면 제가 전혀 음향을 모르는 이렇게 신학생들을 모시고 한 학기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딴 거 할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믹싱을 해보는 게 좋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믹싱을 시켜봤어요. 아주 극명하게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걸 하는지 드러나요. 건반이 제일 크신 분 있죠. 그래서 건반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기타를 확 줄여놨더라고.
이거 왜 줄였어요? 그랬더니 기타 소리가 상관없이 차량팀에서 얘가 싫은 거야. 어떤 건 드럼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일까요? 드러머예요. 이게 엔지니어들도 출신에 따라서 그 밸런스 굉장히 안 그럴 것 같은데 거의 90% 이상 일치해요. 저는 원래 전공이 기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 제가 해놓으면 사람들이 기타밖에 안 들리자고 해서 정말 그런가? 근데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주안점 두는 것에 그 볼륨과 톤의 중심이 가 있어요. 되게 초보적으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 약간 그 중심을 두냐면 드럼이 만지기 좋거든요. 이렇게 막 게이트 해보고 막 걸리는 것도 많고 마이크도 많이 쓰고. 근데 사실 그 교회에서 한 팀이면 인도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엔 그 제가 보기 그 다음은 건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건반이 들려야 회중이 같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드럼하고 인도자밖에 안 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드럼하고 기타.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되게 찬양팀이 쭉 찬양을 하다가 목사님이 딱 나와서 어떤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갑자기 볼륨감이 확 줄어들죠. 앞에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할 때 목사님 볼륨 맞춰놓고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찬양팀 레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만큼 막 엄청난 예를 들어 100이라는 100데시벨 정도 그렇게 음향을 듣다가 목사님 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이게 100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많아봐야 87, 뭐 90 넘어가는 분이 막 부흥사 아니시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륨감은 굉장히 작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오는 불만이 목사님 목소리가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 주인공을 찾아서 주인공에 대한 밸런스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외적인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감안해야 돼요. 저는 싱어들 목소리가 어느 한 사이에 너무 튀지 않도록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고, 그건 믹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 같은 경우도 들릴 때 들리고 숨길 때 숨기고, 드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라이브에서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게 되는 사람들이 없진 않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공연장 가보면. 근데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엔지니어가 뭐 많이 만져가지고 좋아지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원래 악기 소리가 엔지니어가 뭘 많이 만졌더니 확 좋아졌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아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져서 더 망쳐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다행인 거지. 근데 문제는 이쪽이 이걸 못 참는 거야. 잠깐, 야, 디지털 콘솔이 지금 48K짜리 이게 컴프레서 EQ, 이퀄라이저 막 다 들어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레코딩에서 마찬가지예요. 레코딩 엔지니어들도 하는 얘기가 안 건드리시는 용기가 필요하다. 안 건드리고 지켜볼 수 있는 용기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교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거를 보여드린 그 사랑의 교회요, 서초동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를 이제 몇 군데 일단 이제 말씀드리면 되게 그 성가대 환경으로서 되게 좋은 환경인 거죠.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고 성가대가 따로 있고 포인트마다 약간 뒤로 가면 저기 있는 마이크가 저기 혹시 저 마이크 뭔지 아세요? 네? 저게 숍사님 DPA 종류일 건데 포인트별로 하나 둘 셋 넷 밑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이크 8개 붙어 있고 이제 파트마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저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보여드릴 때가 이거를 뭔가 이게 이 교회 다른 걸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리신광교회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리신광교회하고 방금 했던 사랑의 교회하고 같은 회사에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약간 컨셉이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그 성가대 환경은 여기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갑 중에 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아까 사례와 비슷하게 포인트 떨어져서 위치별로 3개, 4개 정도 마이크도 거의 같은 기종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이 아마 성가대 쪽에 대한 그 어커스팅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디퓨징이 잘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의 비슷한 컨디션에서 띠디디디디 그 다음에 별로 상황이 안 좋은 제가 있는 교회고요. 일단 스피커 앞에 있다는 거. 제한팀이. 마이크는 그냥 저 앞에 스탠드 쪽에 딱 저거 2개예요. 어쿠스틱이 전혀 없고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치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승관에서 간단하게 제가 어느 정도 1달러씩 넘어간다고 치면 여기는 지금 딱 그 성관의 마이크 딱 2포인트 그리고 그 전에 거는 여러 포인트를 잡잖아요. 보통 이제 성가대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계시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내 소리 안 들리잖아 이거예요. 그걸 저 마이크에 2개를 대는 게 해결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성가대와 이 합창단이 서 있는 구조 자체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적게 들리라고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예요. 클래식 녹음을 그 정통을 하시는 분들이 마이킹을 저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성가대 마이킹의 그냥 그 딱 결론은 뭐냐면 제일 성가대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지휘자죠. 보통 가장 최소의 마이크로 성가대 마이킹을 하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휘하는 입장에 그러면 저보다 뭐 1m 이내 위에서 뭐 어떤 식으로 마이킹을 한다. XY가 됐건 뭐 일자가 됐건 뭐 V자가 됐건 마이킹을 한다라는 게 그냥 최소 마이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여기서 듣기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커. 줄여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이킹은 여러 포인트에 넣으면 나중에 후작업이 가능하겠죠. 조금씩 밸런스 맞춰서.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케이스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후작업하면서 볼륨을 낮추는 건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인 경우에 무리하게 막 스탠드 끌고 가서 천장에 뚫어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가장 공평한 비교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 교회들을 들어봤을 때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피커가 아마 지금 위상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 뭐가 좀 해서 제가 그냥 중간 살짝 뺐는데 이 모니터로 들었을 때 인터넷으로 저도 집에 쭉 들어오면 그냥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냥 비교가 되거든요. 결국은 소리가 좋은 데는 비싼 장비 쓰는 데는 소리가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기술력도 필요하죠. 기술력도 필요하고 하는데 저 마이크도 그렇게 싼 거 아니에요. 저희 슈트 쓰거든요. 그전에는 노이만 썼어요. 근데 마이크가 되게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러면 딱 마이크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세세한 것 하나, 케이블도 중요하고 콘솔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일단은 그 성가대 지휘자가 서는 위치에서 마이킹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어쨌든 전통적으로 일자형으로 놓는 것들, 사실은 저 일자형으로 놓는 방법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긴 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머리 위에서 XY를 놓는다. 아니면 이앞에 놓고 XY를 놓는다. 저의 경우에는 XY 혹시 XY 방법으로 XY 방법 혹시 아세요?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해서 이렇게 그 방법으로 지금 녹음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일단은 그게 녹음 마이크 교회에서 놓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요. 그 제 경험으로는 공간이 좁고 최소 마이크 효과가 할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놓는 것보다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XY로 나서 스테레오 느낌을 주겠다. 근데 사실은 이 XY로 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페이징 문제가 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뭐가 좀 빠진 것 같고 뭐가 좀 부한 것 같고 하는 느낌을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룸이 맞춰주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룸 컨디션이 완벽하고 악기의 밸런스 완벽했을 때는 XY 기법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드럼도 마찬가지. 드럼도 보면 위에서 이렇게 XY를 이렇게 놓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90도로. XY는 기본적으로 90도가 마이크가 아직 안 오셨나? 사실은 제가 어느 업체에다가 마이크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셨나요? 그래? 안내해드려. 아침에 일찍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아니고 네? 네, 스탠드로 그냥 그냥 적당히 저는 적당히 마이킹을 되게 좋아해요. 적당히 마이킹. 그러니까 디지털 녹음하면서 이렇게 페이징 문제를 나중에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가장 보기 좋은 곳을 놓는 게 일단 저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XY 놓으라 그러면 이렇게 놓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렇게 놓는 방법들도 있고 뭐 살짝 이렇게 뭐 이거나 같은 거죠? 약간 예.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약간 각도 조절할 수도 있고 드럼 위에서도 그냥 이렇게 놓는 방법들 많이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XY를 놨을 때 오히려 스테레오 느낌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이 마이크는 노이만 KM105야. 번호를 못 그랬어. 104. 청와대에서는 SM57을 쓰고 백악관에서는 KM104를 씁니다. 네. 그 스테레오 느낌을 최대해 주기에는 사실은 저는 이게 벌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만약에 할 수 있었으면 저는 더 조금 지금은 거의 한 중앙 정도 저건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저희 성가대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딱 놓고 들어가고 끝나면 딱 그 스탠드 들고 들어가요. 저희는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근데 사실 그 제가 이쪽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이킹이 어쨌든 가깝다는 거죠. 가깝고 저 정도에서 쓰면 성과대 저 정도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절로 맞아서 어느 정도 조절돼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뜻하지 않게 조절이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부르시면 이게 그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노래를 못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등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만약 제가 했다 그러면 물론 정상적인 레코딩 방법이라면 조금 더 뒤에서 보통 뭐 1대2, 2대3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면 거의 중앙을 기점으로 딱 평행으로 놓고 살짝 더 벗어나게 해서 약간 틀어주는 걸 좋아해요. 이게 뭐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정도의 방법들이 드럼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XY를 이렇게 놓는 방법보다는 최대한 이렇게 놓고 끝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요. 트는 이유는 이렇게 너무 스네어나 다른 통소리가 이 오버헤드로 많이 들어오지 않게 또는 이렇게 위에서 그 드럼도 머리 위에서 이렇게 XY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어요. XY 기법이라는 게 거의 유일하게 제가 쓰는 데가 챔버 녹음 같은 거 할 때 각자 마이크 놓고 XY를 살짝 놔주면 조금 좋게 들린다?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녹음실에서 녹음했던 걸 몇 개 들려드릴 건데, 이게 사실은 모니터링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약간 느낌적으로만 느낌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예. 온도도 덥고 아침이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저쪽에 자리 많아요. 예. 자, 일단은 그 피아노하고 성악가 한 명이 노래한 거거든요. Hai già vinta la causa, cosa sento in qual laccio t'avea? E infine io voglio di tal modo punirvi. A piacer mio la sentenza assai. 이게 지금 피아노 마이크 두 개에 성악가 있고, 그 앰비언스 마이크를 XY까지는 아니고 살짝 그 피아노 마이크는 DPA를 썼고요. 성악가는 싼캔을 썼던 것 같아요. 싼캔을 그 성악가 말했던 건 싼캔을 썼던 것 같고, 뒤에 그 앰비언스 마이크도 DPA를 써서 났던 건데, 보통 피아노나 코러스 뭐 성가대 할 때 DPA 마이크들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근데 좋은데 저한테 DPA가 지금 미드레인지가 좀 많은 것처럼 들리긴 해요. 예. 저는 오히려 그 약간 숍스나 노이만 쪽이 좀 이렇게 무난하다고 좀 생각하는 쪽이긴 하고, DPA가 잘 맞는 경우는 사실은 그것도 룸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돼요. DPA가 되게 예민한 마이크여서, 이게 그 제가 DPA로 성악가 녹음하고 나서 낭패를 본 게, 굉장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데도 이렇게 파열력이 심한 분들이 딱 튀어. 이게 아직 이게 바람의 느낌을 되게 섬세하게 받는다는 건 거잖아요. 예, 비싼 놈이. 요거를 제가 지금 하나씩 열어볼게요. 예. Hai già vinta la causa, 지금 피아노만 열려 있는 거고요. cosa sento? 아, 피아노가 아니에요. 이게 피아노만. 들으시다시피 피아노는 이게 밖에 소리가 많이 들려요. 어차피 컨덴서를 쓰니까 이따가 이제 교회에서 녹음한 거 이제 들려드리면 뭐 온갖 소리 다 들어와요. 피아노 소리로.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 PGM 마이크라고 해서 붙이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외부에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덜 들어오니까 그게 유리한 점은 있는데 소리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밴드하고 같이 갈 때 피아노를 쓰는 건 거의 자살행위예요. 예, 들리지도 않고 그거 키우려고 그러다가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거 스튜디오니까, 스튜디오에서 피아노가 저쪽에 있으면 성악가가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워낙 그 성량이 크니까 이 정도는 들어오는데, 이게 DPI 마이크의 가장 큰 취약점이죠. 물론 이제 그 패턴을 잘 맞추면 되지만,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이렇게 좀 소리가 많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여기에 성악가. Tutto ciò abbraccio. Il colpo è fatto. Vedrò mentre sospiro. 이게 쌍캔 마이크인데, 쌍캔 마이크가 사실 비싸지 않고 한 요만한 날렵하게 생긴 건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약간 노이만 같다는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노이만을 썼을 때는 뭐가 좀 둔하게 들렸어요, 소리가. 근데 이걸 쌍캔을 딱 갖다 대니까 위에 고음이 살짝 살아나는 거죠, 바리톤 목소리가. 그래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 앰비언스만 한번 들어볼게요. 앰비언스는 이 정도 있으면
한 카메라 정도 수준에서 카메라보다 한 발 정도 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노래만 좀 올려도 il colpo è fatto vedrò mentre io sospiro e 볼 데가 없다. 새 거밖에 없대요. 아 그래? 일단 잠깐 둬봐봐요. 이게 제가 이걸 제일 처음 들려드린 이유가 저희 교회는 회중 마이크를 써요. 예, 회중 마이크가 중간에 안 보이게 이제 여러 군데 달아놨어요. 그냥 뭐 어떤 이론이 없이 여러 군데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라이브가 있잖아요. 전 그 클래식 레코딩 할 때도 이렇게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있긴 한데 앰비언스 마이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 밸런스를 잡고요. 앰비언스만 들리는 거고요. 여기에 노래를 살짝 얹어서 coltivando l'orgoglio di questo mente canto tutto ciò va un raggiro 살짝 노래가 더해진 느낌에 il colpo è fatto 피아노를 살짝 올려가면서 이제 밸런스 잡거든요. vedrò mentre io sospiro felice servo mio e mente in grande giro e possederlo gras vedrò che mangia gode unitamente 이게 미러링 옵션이 안 되지 이게. 이러면 또 화면이 너무 커지고. 이럴 수가. 네, 그런 거죠. 그래도 보고 싶으시죠? 저는 프로툴을 주로 쓰고요. 예, 프로툴 쓰시는 분, 레코더, 로직, 큐베이스, 기타 잡다한 것들. 저도 다 써요. 로직도 쓰고, 큐베이스 쓰고, 프로툴 쓰는데 일단 손에 익은 것도 있고, 이게 가장 엔지니어적인 접근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일단 쓰고 있고요. 아마 거의 한 70~80% 이상은 프로툴 위주의 레코딩 시스템이 지금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로직 잘 다루는 사람 보면 되게 이제 부럽기도 하고 한데, 손이 안 익으니까 어쨌든 저는 프로툴 위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저쪽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보이실란가? 도움이 되나요? 잠깐만, 이거 어디야? 여기 만나교회로 혹시 계세요? 만나교회에 계신 분? 예. 방금 제가 기물을 파손했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말짱해요.
제가 다시 한번 피아노 보컬을 뮤트하고 앰비언스만 가지고 이게 앰비언스고요. 피아노 먼저 얹어볼게요.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원래 클로즈 마이킹 된 건 먼저 발라드 잡고 앰비언스 올려도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는 앰비언스 자체가 좀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걸 기준으로 일단 발라드 잡아온 거고요. 거기에 약간의 리버브 살짝 많이 울리는 리버브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룸 느낌이 좀 주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밸런스 잡는 것이 사실은 그 저한테 좀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저희 교회의 라이브 실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전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그냥 트래킹 그대로 한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거 일단은 그 그냥 레코딩 그대로 멀티트랙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야마 콘솔을 쓰는데 야마에서 마디 옵션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콘솔에서 1대1로 아날로그로 다 이렇게 프로툴로 다 꽂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간에 멀티 녹음할 수 있는 걸 좀 받은 거고요. 약간 트랙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앰비언스, 요게 이제 앰비언스인데 맨 위에 건 이제 마스터 트랙인 거고, 일단은 요걸 들으시고 요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미싱에서 주의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정도로 쓰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앰비언스인데 앰비언스 소리만 들어보면 이건 저희 회중석 제일 중앙에 2층 난간이 있거든요. 난간 밑에 마이크를 한 3개 정도 박아놨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버리는 마이크 그냥 거기다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마이크에 대한 특별한 셀렉션 없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옆에 그 아까 보셨던 강대상이 있으면 성가대석이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서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마이크를 위에 달아놨어요. 맨 앞에 3개를. 거기에 이제 사이드라고 해서 약간 소리가 좀 외져 있죠. 저는 이런 소리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그 성관의 마이크예요. 성관의 마이크에서 들으면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성관의 박수 치는 소리만 들리고 이제 앞에 소리는 웅 들리죠. 요 세 개만 들으면 얼추 상황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뭐 킥드럼 소리, 아까 마이킹 물어보셨는데 저는 킥에 PGM 마이크 거의 안 써요. 뭐 SM91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크라운 마이크 거의 안 쓰고 마이크 없으면 5758 쓰셔도 좋아요. 예, 오히려 그게 쓸데없는 저음, 쓸데없는 고음 없고 5758 됐을 때 그냥 거의 개인머리를 쓰는 경우가 다른 마이크 집어넣어서 막 이킹한 거 좋을 때가 있어요. 없으면 저는 이제 보통 AKG D112나 RE20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 쓰고 있고요. 스네어는 이건 SM57 쓰고 있는데 스네어도 뭐 딱히 SM57, 뭐 베타57 또는 그 C414 같은 경우도 많이 써요. 근데 요건 SM57 쓰고 있는 경우고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뭐 네모나지만 이게 스네어라고 그러면 저는 거의 끝에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크를. 근데 이제 드럼 치는 친구가 이걸 안으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큼. 그래서 약간 소리가 엣지가 없죠. 끝으로 올수록 약간 그래도 약간 제 링 소리하고 엣지가 좀 들리거든요. 근데 너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엣지가 없는 상태, 드럼 굉장히 그 조여놓은 상태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통 버리지 않나 느낌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붓을 쌓아가지고 안에 보이질 않아. 들어가면 저 잠을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이햇도 원래는 이게 저는 하이햇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끝에서 이렇게 돼서 살짝 틀어 놓거든요. 이렇게 스네어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라고. 근데 드럼을 잘 치는 사람 보면 하이햇 밸런스하고 스네어 밸런스 잘 맞춰서 하이햇 마이크에 스네어 소리 잘 안 들어가게 조절하더라고요. 네, 그게 드러머가 사실은 레코딩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 그렇게 조절을 해요. 막 이러면 영락 없어요. 그냥 이 하이햇 소리가 훅박 다 들어와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다른 이제 테크닉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하이햇 컴프레서를 엄청나게 봅니다. 저는 사실상. 이건 탐. 이런 거죠. 예. 뿡. 탐만 3개 들어보면 탐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게이트를 쓰기도 하고 요새는 뭐 다 잘라내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둬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근데 오보이드 같은 경우도 돼 있고 베이스는 DI를 쓰고요. DI가 좋아, 마이크가 좋아. 둘 다 쓰면 제일 좋고요. 좋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DI 같은 경우는 앰프에 달려있는 자체 DI는 거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앰프에 자체에 달려있는 DI들은 노이즈가 다 타요. 노이즈를 안 타는 앰프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킹 할 경우에는 모델이 물어보면 뭐 킥드럼에 되는 마이크 되기도 하고요. D112나 RE20이나 또는 MD421이라고 제나에 적고. 근데 저는 사실 57 많이 돼요. 57이 저음 같은 경우는 DI 충분히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드라이브 걸린 듯한 약간의 약간 이렇게 소리를 뽑아내기에는 57을 딱 되면 그게 적당한 미드레인지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타는 뭐 전체적으로 마이크를 쓰고요. 57 마이크 돼서 벌써 제일 시끄러운 데 돼요. 저는 귀 이렇게 해보고 되도록 귀 안 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일 시끄러운 데 마이크 되면 어쨌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앰프가 좋다는 경우에 따라서 드럼 바로 옆인데 거의 안 세죠? 57의 위대함이에요.
이 건반이 두 개, 세 명이서 두 개를 치는 이제 케이스인데 저희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때는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어요. 드럼 바로 옆에서. 들리세요? 바이올린 저 아련하게 들리는 저 처량한 듯하고 이렇게 심금을 울려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랙에 한 개도 있고 일일이 만지기 힘들어서 그냥 투체로 몰아서 싱어들로 다 몰아놨어요. 자기네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을 거라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이곳에 임재하소서. 네. 그리고 이제 보컬들은 다 와이어리스를 써요. 네, 카디오디 형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보컬들에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생각보다 많이 소리 안 세죠? 마이크를 가까이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거의 리얼하게 듣고 있는 소리고요. 여기에 제가 살짝씩 일단 드럼 같은 경우에 그냥 하나씩 틀어가면서 원래 소리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고음 키우고 중음 한 500 빼고 50 정도 키우고 게이트 걸고 컴프레스 살짝 걸고 한 정도 소리고. 이 소리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햇인데 하이햇 레벨 자체가 크진 않은데요. 제가 하이햇 컴프레스를 많이 거는 게 하이햇 칠 때는 컴프레스 안 걸리게 하고요. 스네어 같은 거 쓸 때 이제 컴프레스 좀 걸어서 스네어를 좀 눌러내는 거죠. 스네어를 안 치네 근데. 그 다음에 탐 같은 경우는 드럼에 간단하게 잉하고 베이스는 뭐 거의 손대는 거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딜레이를 걸어줘서 스테레오 느낌을 주려고 약간 했던 거 정도. 그리고 건반들은 사실 거의 손댄 게 없고. 그러면
엘토 한 분이 계속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 뭔가 이제 그 어필을 하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게 현장에서 좀 잘라내지 않으면. 그래서 코러스를 살짝 좀 줄여주고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가끔 가다가 인도자분들 중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래할 때 묻혔다가 멘탈 때만 튀어나오게 해줘. 노래를 그렇게 하라고요. 노래할 때 묻혔다가 멘탈 때만 튀어나오게 조절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대본도 안 써주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본 써줘도 뮤지컬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하게 되면 엔지니어들이 대본을 다 외우고 노래하고 대사할 때도 계속 레벨을 만져주거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 기술이 발달해도 그건 좀 죄악인 것 같아. 그런 걸 원하는 거는 회개하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정도의 밸런스가 아니게 거의 내추럴하게 라이브에서 나온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 제가 회중을 살짝 얹어 볼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비게요 그렇게 주 믿습니다 내 주와 보는데 모두 씻어버리니 라이브 때도 그렇고 미션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후반 작업에 이제 들어온 과정에서 보시면 되는데 뭐가 안 들리지? 보다 뭐가 너무 들리지를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뭐가 너무 들리지? 이 기준이 사실 좀 많이 달라요. 뭐가 안 들리지 하면 계속 올리게 돼요. 이거 올려. 근데 습관적으로 거의 이제 저는 믹싱할 때 마스터 레벨을 거의 보진 않는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이 돼서 한참 믹싱하다 보면 레벨이 거의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제가 적절한 레벨을 맞춰놓고 믹싱을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원하는 정도 이상의 소리가 안 나게끔 제가 몸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평소에 듣던 거보다 너무 소리가 커지지 않게 모든 걸 조절하는 것들,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그걸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계속 조금씩 이게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너무 들리지? 이거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들리게 생기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회중 소리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회중 소리를 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이미 내가 고결하게 만져왔던 온갖 나이스한 드럼 소리와 목소리들이 여기에 약간 이상하게 믹싱이 들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회중 소리를 쓰는 저의 간단한 팁은 사실은 굉장히 로우컷을 많이 해요. 이거 뒤에 이제 파이어를 들으면 분명해지는데 이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느낌을 살리고 싶잖아요. 로우컷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저는 최대한 당겨요. 최대한
하고 미드레이즈도 많이 깎아내고 그래서 약간의 그 느낌만 살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소리는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지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러면 이제 싱어들 목소리가 감춰졌죠. 이게 포인트인 거죠. 아니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상황에서도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모든 화성이 내게 다 들린다는 거는 소리가 엄청 크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상황에서도 그렇고. 근데 믹싱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소리가 다 귀에 꽂힌다는 게 사실 되게 괴로울 수 있거든요. 적절한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서로 마스킹 되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어서 강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냥 저희 보통 교회 라이브 상황이에요. 여기에 제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 시간이 짧다. 제가 두 가지만 딱 더 들려드리고 요거는 다시 성가대로 넘어. 네. 제가 합창 녹음했던 것들을 이거 그냥 교회에서 녹음한 합창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거의 이거는 그 사실 아까 무슨 XY니 뭐 1대3 이거 그 녹음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쭉 세워놓고 막 여기 이렇게 세워서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세워서 이렇게 그룹별 지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 방법이 제일 선호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피아노 이쪽에 놓고 그렇게 녹음을 따로 해요. 후반 작업을 제가 할 거니까 라이브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녹음한 거고요. 이제 요거를 제가 여기에 사실 그 여기의 상황상 이때 녹음할 때 앰비언스 마이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앰비언스 녹음을 포기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구조상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앰비언스를 만들었어요.
앰비언스 만드는 건 그냥 간단해요. 그냥 모든 트랙을 다 넣고 좀 멀리 보내죠. 그리고 약간의 컴프레션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앰비언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앰비언스 마이크를 쓰는 이유 중에 리버브를 얻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절한 밸런스거든요. 이게 마이크 한두 개를 썼을 때 그냥 적절하게 담겨있는 그 밸런스를 쓰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커서 그것들을 얻고자 앰비언스를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아노하고 모든 걸 다 넣어서 이펙트를 넣고. 여기에 이제 그 지휘자님의 기호, 피아노를 멀리 해줘. 그걸 하기 위해서 막 피아노 어떻게든 안 튀게 막 조절해주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방법이, 근데 교회에서 성가대동 할 때는 그렇게 그룹별 따로 못하니까, 레벨링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이것도 어느 교회에서 교회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했던 이제 그 내용인데, 그냥 교회 있는 거 갖고 다 했어요. 요구사항이 그거여서 교회 아비들 베뉴가 있었고, 베뉴 갖고 기본적인 소스 작업을 다 한 거고, 그래서 후반 작업 더빙도 거기 교회 다 했어요. 그냥. 네. 이거 전에 오리지널 레코딩 상황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요.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님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 이게 아까 저희 교회 상황이랑 별로 다르지 않죠? 이게 음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녹음했던 것 중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3일 집회에서 음반 3개 냈어요. 첫째 날 거 1집, 둘째 날 거 2집, 셋째 날 거 3집. 근데 그분은 녹음한 소스를 하나하나 다 고쳐가지고 결국 살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하게 된 거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 전능하신 주를 높이세. 그냥 기본적인 밴드의 싱어 8명의 인도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가 이거 목소리 튠하느라고 한 달 동안 그 손목에 나가서 병원을 다녔어요. 진짜로 관절 전능하신 주를 높이세.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 영원하신 승리의 하나님. 주님은 나. 여기에 제가 원래 소리를 다 살렸거든요. 들어보면 원래 노래했던 노래도 있고요. 버릴 수 없죠. 원래 회중 소리도 그대로 다 살려놨고요. 이건 추가 회중 소리. 박수 치시는 분들. 사랑과 정의의 주 지혜로 갈 수 있으니 모두
이제 튠이 맞고 레벨이 잡히니까 소리가 커져도 전체적으로 약간 좀 안 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 거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주일 예배 한 달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정도만 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사실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앞에 있는 장비 같은 거 와서 보셔도 되고 사실은 그 노이만 쪽에서 마이크를 좀 몇 개 들고 오셨어요. 제가 원래 처음 계획은 마이크가 일찍 왔으면 마이크를 세워놓고 XYL 기법으로 여러분들 모셔서 앞에 노래 시켜가지고 녹음해서 똑같은 역사지가 돼서 녹음해보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오시면 마이크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저는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C414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안 써요. 개인적인 기호로는 노래는 저는 AKG 마이크들이 거의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특별한 몇 빼고 노이만은 무난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뭐 노이만 87 비싸죠. 저희는 사실 처음엔 89를 썼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싼 숍스로 가긴 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104 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이템이에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시중가에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집에서 이것저것 다 다루고 혼자 다 하고 싶으면 이거 사시면 돼요. 진짜로. 이게 장사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레코딩도 가능하고. 제 친구예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했어요. 힘내도 되죠? 네, 힘냅니다. 예, 수고하신 여기 조사장님 관계부터 계십니다. 제가 좀 자른 이유가 시간이 좀 오버했어요.